음. 자, 여기 최저한세는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워낙 중요한 동네입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들 입력하는 방법이 어렵거든요. 입력하는 방법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왜 여기까지 해야 되고 요런 말은 어디까지가 요런 말들이고를 전부 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해보시죠. 자, 최저한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쪽 우리가 지금 법인세 배우잖아요. 법인세를 배우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14장부터 최저한세 쪽은요. 뭐가 나오냐면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나와요. 특례는 특별한 제한법이고요. 제한은 뭔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 법이 있는데 대부분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은 주로 혜택을 주는 게 거의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최저한세를 할 때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조세 특례 제한법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냐? 아니요.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암기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조세 특례 제한법을요. 조특법이라고 좀 용어를 쓸게요. 자, 뭐냐면 여기 감면후세액이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게 A입니다. A. 자, 뭐냐면 자, A는 제조업을 영위한대요. 그래서 A는 제조업을 영위하고요. B는 어떤 업을 영위하냐면 소비성 서비스업. 이름은 이쁘죠? 소비성 서비스업. 뭐냐면 유흥업이에요. 그죠? 뭔가 다르죠? 이름이. 유흥업 하면 이상한데 소비성 서비스업. 응? 뭐 있어 보이잖아요. 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조세 평등주의 있죠? 뭐냐면 요 A 제조업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A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하고요. 소득이 같대요. 맞죠? 소득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세금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조세 평등주의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특법 같은 데에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제조업과 같은 데에 대한 혜택은 많은데 당연히 우리가 소비성 서비스업 유흥업 유흥업에 대한 혜택은 정말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감면후 세액이라는 용어에 빡 집중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 뭐냐면 이 감면후 세액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뭐냐면 조세 특례 제한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후 세액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꿀 다 빨았을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고 났더니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얼마의 세금만 내고 있냐면 2,000원밖에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상 혜택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얼마를 내고 있냐면 7,000원을 낸다라는 거예요, 일단. A가 주인공이에요, 최저한세는 지금. 근데 우리가 최저한세는 그 소득이 같으면 내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논리여가지고요. 최저한세는 소득이 같으면 최저한세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최소한 내야 될 최저한세가 둘 다 3,5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자, 그럼 B는 최소한 3,500원 내야 돼요. B는요. 근데 얼마를 내고 있냐면 7,000원 내고 있어요. 그러면 B는 얼마 낼까요? 7,000원. 그렇죠. 3,500원이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근데 7,000원이나 내고 있어. 아름다운 회사인 거예요. 다 내라. 7,000원. 가끔 3,500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A가 주인공이다라고 했죠. 그럼 A는 최소한 3,5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얼마만 내고 있냐면 2,000원밖에 안 내고 있잖아요.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그럼 A는 얼마 낼까요? 저도 3,5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거예요.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 둘 중 큰 거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질문.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실기에서 중요하거든요. 이론도 좀 그렇고. 그럼 최저한세는 보시면 혜택이에요, 제재예요?
제재예요, 제재. A 보세요. 원래 최저한세가 없다라면 2,000원밖에 안 내잖아요. 근데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니까 3,500원 낸단 말이에요. 낼 세금이 커지면 제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를 대비하실 때는 최저한세는 일단 제재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론하고 실기가 풀립니다. 그렇죠? 꼭 대비하시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조세 평등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하진 못했지만 세금이 너무 차이 나는 것보다는 조금 차이 나는 게 그나마 조세 평등주의에 부합한다라는 측면에서 최저한세 도입한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A는 최소한 3,500원을 내야 되는데 2,000원밖에 안 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조세특례제한법상이요. 그죠? 그러면 A는 1,500원을 토해내야 되죠, 원칙적으로 하면. 그죠? 근데 이 최저한세는 토해내는 방식이 아니고요. 혜택을 배제시켜버려, 혜택을. 야, 너 조특법상 혜택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1,500원을 적게 내고 있네. 미안하지만 혜택 1,500원은 좀 박탈?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1,500원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박탈시켜버리면 토해내는 효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0원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됐고요. 자, 여기 최저한세 적용 계산 구조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입력을 하냐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했죠. 산출세 구하는 공식까지는. 맞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조특법이라고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자,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이 있고 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를 외워주셔야 되냐면 이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우리 시험 목적상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외워줄 수 있죠. 물론 나중에 이 최저한세 대상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은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요. 가장 편한 건 인터넷. 맞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세 있죠. 법인세는 세액 감면이 없어요. 세액 감면은 소득 있는데 빼주는 걸 세액 감면이다라고 했잖아요. 법인세는 세액 공제만 있어요. 근데 법인세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은 세액 공제를 다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최저한세에 걸린다라는 건 세액 감면이나 공제 중 일부를 박탈시키는 거고,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면 세액 공제 다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응? 들리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화면 보실게. 제가 이렇게 왜 나눴냐면 화면. 그래서 미리 제가 여기다가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화면 보세요. 자, 이 화면요. 자, 여기 산출세액 보시면 산출세액 아래에 여기 제가 녹색으로 친 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친 건 최저한세 적용 제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최저한세 적용 아닌 대상을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달라요, 둘은? 맞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제는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우리가 최저한세라는 걸 검토를 해야 돼, 일단. 그죠? 일단은. 그래서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자, 여긴 무시하셔도 돼요. 뭐 여기다 가산세 더하고, 뭐 우리가 총 부담세 해서 뭐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 감면 후 세액이라는 건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보니까 네가 내고 있는 세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라고 했었잖아요. 감면 후 세액이라는 용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특법상 혜택을 주는 곳이 이렇게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 그럼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되니? 아니에요. 제가 색깔 넣어놨죠, 이미. 그죠?
4개를 다 외우면 죽어요. 딱 보셔도, 그럼 차감 조정도 간접적으로 세금 줄이는 거죠. 차감 조정도. 그죠? 그리고 비과세, 소득공제 마찬가지, 세액 감면, 세액공제 마찬가지고. 네,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요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공제만 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공제가 여기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외울까요? 아닌 걸 외울까요? 아닌 걸 외우셔야 돼, 당연히. 그죠? 그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조특법상 우리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 우리 시험 목적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만 열심히 달달달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최저한세 걸린다라고 외우셔도 세무 1급은 무난해요. 그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숫자를 좀 대입해 볼게요. 어디까지를 감면 후 세액이다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를 감면 후 세액이다라고 하냐? 그렇죠? 아까 2,000원이 감면 후 세액이었죠, 제조업.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입력을 어디까지 하냐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회사가 조특법상 입금불산입 차감 조정이 2만 원이래요. 그럼 2만 원이어가지고 우리가 감면 후 과표가 여기 3만 원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율은 20%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 6천 원이래요. 그죠? 그리고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근데 그냥 지금은 이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그냥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최저한세 쪽은요, 최저한세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았을 경우로 그냥 다 계산해, 먼저. 하고 최저한세를 계산해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미리 최저한세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사가 우리가 그냥 4,000원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그냥 4,000원 다 받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랬더니 2,000원을 낸대요. 우리 아까 감면 후 세액이 2,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이다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가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까지를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을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이다라고 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미리 띄워놨거든요.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감면 후 세액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최저한세라고 있죠. 근데 최저한세는 컴퓨터가 알아서 지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을 어디까지 입력할 거냐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계산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입력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감면 후 세액은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다 받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제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다 집어넣으셔야 돼.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알죠?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요. 여기 보시면 123번은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124번은 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특법상 세액 감면은 123번에 집어넣는 거고요. 조특법상 세액 공제는 124번 따로따로 입력해야 돼.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따로따로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입력할 건 전체를 다 입력하는 겁니다. 네. 감면 후 세액은 모든 혜택을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입력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조특법상 혜택 다 받았을 경우니까. 맞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입력을 잘 못하셔서 그래요, 대부분. 알죠? 조심하시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순서가,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방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는 서식에서 판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여기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가 법인세 계산 구조를 입력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방금 제가 띄웠던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있죠. 여기에서 여기 산출 세액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요 121번을 검토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입력하는 순서 꽤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이걸 외워서 했다가 참 죽습니다. 입력하는 순서가. 알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반 법인세 산출세까지 입력하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얼마가 배제되고 이런 것들을 구해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산출세까지는 입력하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검토해서 무언가를 찾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논리를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그럼. 왜 큰일 나냐면 잘 나오는데 하루 만에 까먹거든요. 진짜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따라오시면. 까먹어요, 이게 입력하는 순서. 꽤 복잡합니다. 되셨죠? 자, 여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닙니다. 요건 500원이라고 가정. 그래서 500원이 세액공제가 되고 가산세가 300원 내서 총 부담세액이 1,800원인데 이 1,800원이 아닌 거예요. 알죠? 그냥 조특법상 세액가면 세액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까지가 감면 후 세액입니다. 여기가 감면 후 세액이다라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최저한세가 3,500원이었잖아요. 그건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자, 그래서 최소한 3,500원, 지금 두 번째 띄웠잖아요. 첫 번째 띄운 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 요 다 계산한 다음에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네. 이걸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지금 2,000원밖에 안 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미안하지만 너 3,5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밖에 안 내고 있네. 그 이유는 조특법상 혜택을 다 받다 보니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1,500원을 적게 내고 있으니 미안하지만 1,500원은 박탈.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4,000원 중에서 1,500원이 박탈이면 얼마만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야.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다시 4,000원을 다 꿀 빨아서 2,000원 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소한 3,500원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4,000원 중에 1,500원은 미안하지만 혜택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 주면 얼마의 혜택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4,000원 아닌 2,500원. 맞죠? 4,000원 중에서 1,500원의 혜택을 박탈하면 2,500원만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거.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배제를 설명하지 않고 2,500원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화면 좀 보세요.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하면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냐니까 2,500원이 아니라 2,500원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논리적으로. 물론 보는 방법은 나중에 내일 정도에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는 다른 것도 다 내가 배워야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알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요거. 자, 그래서 2,500원밖에 안 돼. 미안하지만 4,000원 다 못해줘. 1,500원 박탈이니까 2,500원만. 그래서 2,500원만 입력하시는 거고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감면 후 세액에 제대로 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꿀 다 빨았을 때가 감면 후 세액. 최종적인 세액이 아니라 입력을 딱 여기 산출세 여기에서 멈춰야 산출세액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론입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무시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감면허세액은 그냥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문제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허세액. 그다음에 최저한세는 감면전 과표에다가 암기. 이거는 좀 암기해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세율이 7%예요. 가끔씩 말문제로 내고요. 나중에 제가 실기를 같이 할 때 요거 7%라서 최저한세 계산해 줬습니다. 라고 떠들 거거든요. 알죠? 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여러 가지 세율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세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세율이 일반 기업보다 높다라고 장난쳐요. 그렇죠? 왜 낮을까요? 중소기업인데 세율이. 최저한세는 제재 혜택. 제재하는 동네니까 중소기업은 제재가 낮아야지. 말 문제 조심하세요. 아시죠? 조심하시고 아마 10%, 12%는 교재 있을 거예요. 얼마까지는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바로는 못해요. 최저한세